안녕하세요. 세종시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뭐를 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음,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한테 기장을 맡겨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개 받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가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월기장 서비스를 기월기장 우리 말하는 매월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기장을 하는 걸 언제부터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아리송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사업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뭐 일생을 살면서 뭐 수십 가지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어느 시점에 맡겨야 하는 거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월기장을 언제부터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기장이 무엇이냐 한번 보자고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눠 두 가지. 자, 기장대리 서비스, 신고대리 서비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기장대리 서비스는 매월 장부의 작성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거고요. 매월 비용이 발생을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5월에 법인의 경우에는 3월에 조정료가 별도 청구가 돼요.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뭐 계속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저희가 이제 돈 얘기다 보니까 얘네가 거짓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면은 언젠가는 다 세상에 끝까지 가는 거짓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고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게 좀 더 클리어하게 고객님들이 저희 이용하실 때 믿음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신고대리 서비스는 뭐냐? 매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신고 시에만 비용이 발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가세 신고, 종소세 신고, 법인세 신고, 뭐 양도세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당연히 비용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당연히 기장대리가 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장대리 서비스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도 사실 일반적으로 기장료라고 하면 월 10만 원이었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한 11만 원이었겠군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참 안 올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따 드려볼게요. 한번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식당을 업종별로 조정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1만 원, 10만 원 이제 부가세 어차피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10만 원에 12달 하면 120만 원이 발생을 할 것이고 5월 달에 매출액이 한 1억 5천쯤 하시는 곳에는 저희가 한 5, 60만 원 정도 청구를 하는 것 같아요. 매출이 따라서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의 비용을 청구를 하지만 어쨌든 거의 1년에 170만 원, 180만 원 들어갈 수 있겠군요. 예. 그럼 신고 대리는 어떠냐? 부가세 신고 때만 한다고 하면은 규모가 크지 않을 거예요. 같은 요식업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 때 1년에 두 번 10만 원씩 발생을 해서 20만 원 정도고 비용 그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소세도 그다지 저희가 이제 많은 청구를 드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만 원 정도 안쪽으로 들을 거고 어찌되었건 신고 대리보다 기장 대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 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돈도 많이 드는데 보시죠. 자, 그럼 나는 기장 대리를 해야 될까, 신고 대리를 해야 될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무사무소에 가면 무조건 기장 대리 서비스 이용하라고 할 것 같대요. 근데 대다수의 세무 대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도 오시고 나서 아직 사업이 초기고 그리고
사회초기고 뭐 아직은 기장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기장 필요 없으시고요. 신고 때만 우리 만나도록 하죠. 그리고 나중에 매출액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맞죠. 그래야지 이게 저희가 무료로 일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돈을 주셨으면은 그만큼 일해줄 거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리면 저희 믿겠냐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장대리 그럼 언제 필요하냐? 말이 어렵네요. 기준 경비율 조건 이상이지만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특히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복직부기 적용이 되는 경우. 이게 뭔 소리야? 너무 어렵죠.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하시죠. 자, 복식부기하고 기준경비율이 기준이 뭐냐? 자, 여기 어느 해당하냐 보자고요. 금액이 크고 중간이고 작고 하죠. 자, 어떤 거냐면 이거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국가에서 좀 보호를 해야 되는 산업이거나 아니면 물건을 떼와서 파는 거죠. 유통업, 도소매라고 부르는 유통업 해당되는 것.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 미장원이 하나 있어요. 편의점에서 매출이 1,000만 원 났고 미장원에서 매출이 1,000만 원 났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 중 어느 분이 집에 돈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실까요? 뻔하죠. 미장원이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모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요. 이 두 개는 금액이 같습니다. 미만이냐 이상이냐만 보시면 돼요. 기준 경비율, 내가 지금 요거는 물건 떼고 파는 것, 이건 제조업이나 요식업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매출액이 1년에 이만큼 넘어가는데 인건비 신고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맡기셔야 되고, 이거를 넘어가는데 인건비 신고를 안 해, 아직은 맡기시도 않으면 돼요. 그거 인건비 신고에 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어려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장원 여기에 해당되는데, 야, 2,400만 원밖에 매출이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파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자, 한 달에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시겠죠. 다음 기준이 7,500입니다. 그러면 거의 7,500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그 넘어야 사람을 쓰시겠죠. 자,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넘었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써야 된다는 기준은 사람을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를 사용을 할 때는 어때요? 어느 정도 매출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여기 각 산업에 이거에 미달하는데 사람을 쓰는 건 거의 근접했거나 사실 많이 모질라는데 인건비를 쓰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산업 자체가. 아시겠죠? 예. 당연히 단순 경비율이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 이미 복식부기까지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은 인건비를 사용을 한다는 게 대다수예요. 인건비 사용하지 않고 한다는 건 이미 국가에서 정한 그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복식 장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식 장부와 간편 장부. 간편 장부 이게 용어가 간편 장부지 직접 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복식 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맡기시는 게 맞아요. 복식 부기는 개인이 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맡기시는 게 맞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게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자, 오늘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물건이라는 걸 파는 업종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물건 팔고 나서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어요. 고객님과. 근데 저희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에 가까워요. 맨날 얼굴을 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다수의 세무세리는 마찬가지겠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운영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클리어하게 일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믿고 업무를 맡기셔도 걱정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혼자 한 군데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다 공통적으로 나온다면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2020년 1월 1일이 되었어요. 매출이 3억 원이 될지, 매출이 도소매인데 6천만 원이 될지 6천만 원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보죠. 여기 뭐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 해둔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매출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 기장 누구 언제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사항은 지금 오늘이 오늘 2월 10날인데 자, 이틀 후에 2월 11일 날그 세무회계 바우처라는 그 국가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요. 연간 세무회계 비용으로 10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30세 만 30세 만 40세 만 40세 미만이거나 39세 만 39세 미만이거나 아니 39세 미만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여야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뭐 제가 이걸 동영상 편집을 잘한다면 뭐 아래를 보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럴 사항은 아니고 2월 12일 날 이틀 후죠. 아침 10시에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선착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만에 마감이 되었고 올해는 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건이 매우 까다롭지가 않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산업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고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49세 미만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단 49세 미만은 창업한 지 3년 미만에 대한 조건은 동일하지만 특허나 뭐 신용신한권, 상표권 같은 지적재산권이 한 건 있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전부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받으시고 그 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혹여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세종시 세무사 그 두일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